인간의 조건 앤드 이종수. 인간의 조건이라는 일본 대하 소설이 있다. 작가는 고미카와 준페이로 1995년에 작고했다. 읽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상당히 감동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같은 제목의 작품이 프랑스의 저명한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작품과는 전혀 별개다. 고등학교 선배가 이웃집에 살았는데 그가 이 책을 추천해 주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일본 문학에 해박하고 정통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제일 먼저 대망 20권을 읽을 것을 권했다. 대망은 일본 막부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관한 이야기다. 오랜 인질 생활 속에서 인내와 덕을 키워온 한 인물이 천하를 쟁취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펼쳐진다. 작가는 젊은 시절 가미카제에 지원했으나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전후 일본의 시리에 빠진 국민에게 어떻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끝에 집필한 것이 바로 대망이라고 한다.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로 이어지는 전국시대. 영웅과 무사들의 이야기가 치밀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원고지로 3만 매 분량이라고 했으며 3번은 읽어야 한다고 했다. 삼국지에 버금가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후속작 후대망이 12권 더 출간되어 총 32권이 되었다. 도갈룡에 관한 이야기, 무술사범에 관한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다음으로 소개해준 작품은 언덕 위의 구름이었다. 전반부 5권은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을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 5권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형제인 사네유키와 요시우루가 각각 해군과 포병을 이끌며 일본 근대화의 주축으로 활약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벌이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배경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추천 이유였다. 대벌은 총 26권으로 야마자키 도요코의 작품 16권과 시로야마 사부로의 작품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불모지대로 이키 다다시라는 전쟁 포로가 주인공이다. 일본군 작전 참모로 전쟁을 지휘하다 시베리아에서 11년간 유형 생활을 마친 인물이 귀국 후 새롭게 일본 사회에 적응하여 대기업의 사장으로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다. 그 속에서 유태인, 중국 화교, 일본의 사카이 상인들이 무역전쟁 속에서 벌이는 치열한 정보전이 볼만하다. 총포에 의한 전쟁이 아닌 상사 간의 치열한 경쟁을 그린 작품으로 실제 주인공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에 조언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는 화려한 일족으로 종합상사 재벌 그룹의 영욕을 그린 작품이다. 가족 간의 갈등과 애증이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하얀 거탑으로 의료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고의 외과 의사가 성공과 좌절을 거쳐 파멸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인간적인 의술을 펼치는 사람과 권력과 출세의 발판으로 의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제작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네 번째는 일본 제철 산업의 부흥을 다룬 작품으로 한 기업이 어떻게 설립되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로 치자면 포항제철의 성공담과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면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간의 조건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묻는 작품이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인간적이고자 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인간의 삶이 펼쳐진다. 주인공의 이름은 가지이며 같은 회사의 타이피스트였던 미치코가 연인으로 등장한다.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가지는 포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현실에 분노하며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도망치다 붙잡힌 포로가 본보기로 처형당하는 장면에서 일본도의 목이 잘려나가는 3명의 죽음을 목격한 가지는 이에 항의하다 영창에 갇히고 결국 징집되고 만다. 군에 입대한 후에도 부하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힘쓰다 화를 입기도 한다. 폐잔병이 된 가지는 고향을 향한 긴 여정에 오르고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훔치다 얻어맞는 수모를 겪은 끝에 최후를 맞는다. 볼에 만두를 비비며 미치코에게 먹이는 상상 속에서 미소 짓는 가지.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휴머니스트는 그렇게 눈 내리는 만주 벌판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
작가 고미카와 준페이는 실제로 군수공장에서 근무했고 징집되어 복무하던 중 158명이 참전한 전투에서 단 4명만이 살아 돌아오는 처절한 경험을 했다. 인간의 조건은 바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이다. 군 안에서 전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억지를 견딜 수 없으면 싸우든가, 달아나든가, 자살하든가이다. 그중 어느 것도 택할 수 없으면 체념하고, 인간을 포기하고, 군대의 습성과 타협하는 것이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또는 방관자로 변모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시간에 맡기는 것이다. 황군 수백만의 실체는 시간에게 약탈당한 인간의 잔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총 6부작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상영 시간은 12부 206분, 34부 177분, 56부 189분으로 총 9시간 32분에 달한다. 군국주의가 활개를 치고 제국주의가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의 휴머니즘을 호소하고 그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큰 주목을 받았다. 배우 최불암도 이 책에 깊은 감명을 받아 주변에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이 그토록 선할 수 있고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작품을 읽는 이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던 인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 마치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하던 중 괴테를 만났을 때 느꼈을 법한 그 경외감처럼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참다운 인간의 본 모습을 되새기게 해주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